여러분, 이 증상 나오면 강아지가 진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소형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생후 몇 개월 안 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초소형견 티컷 강아지들, 특히나 사이즈가 작거나 어린 개체들이 이제 밥을 안 먹었을 때나 공복 기간이 길어졌을 때 발생하는 저혈당 쇼크라든지 이제 쇼크가 왔을 때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강아지들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강아지 저혈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강아지 저혈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혈당이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어린 강아지나 이제 사이즈가 작은 개체들은 사이즈가 큰 개체들보다 위험성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혈당 쇼크가 오는 경우는 체중이 이제 1kg 전후반으로 되게 작은 티컷 강아지나 초소형견들, 태어난 지 생후 2개월에서 4개월령 된 아이들, 그리고 이제 공복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집에서 사료를 주는 시간과 별개로 이제 이 아이가 사료를 줬을 때 먹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저혈당이 왔을 때 나타나는 주요 현상으로는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틀거리고 중심을 좀 못 잡고 딱 봐도 이제 평소와 다르게 몸이 좀 축 처지고 힘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몸에 잔떨림이 좀 있는 경우, 그런 떨림이 있는 경우, 이제 몸을 만졌을 때 몸이 좀 찹거나 잇몸이라든지 이런 곳을 이제 들어봤을 때 좀 창백하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은 심해지면 이제 누운 상태로 의식이 좀 없다든지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혼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까지 오는 경우는 이제 저혈당 쇼크가 왔다고 봐야겠죠. 이제 저혈당 쇼크까지 오게 되면은 상황에 따라, 강아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혈당 쇼크의 증세가 보인다, 저혈당 증세가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응급처치를 집에서 간단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혈당은 혈당이 떨어진 거니까 이 혈당을 정상 수치로 조금 올려줘야 되겠죠. 가장 빠른 방법은 당을 입 안으로 이제 넣어줘서 이제 흡수를 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겠죠. 자, 이제 어떤 걸 공급하냐면 꿀, 올리고당, 설탕, 포도당,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 하나 정도 급할 경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목으로 억지로 이제 주사기로 짜먹인다든지 강제 급여를 하는 경우에는 기도로 넘어가서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혀나 잇몸, 볼 안쪽 점막에다가 이제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하 주사에 대한, 주사를 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신 견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이제 피하로 주사하는 방법이 있겠죠. 피하로 포도당을 줘서 당을 맞추던, 이제 입안으로 넣어줘서 이제 혈당을 올려주던, 대부분 보통 5분 안에 반응이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나면 저혈당이 오면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제 수건으로 좀 감싸준다든지 온열 패드를 좀 약하게 틀어준다든지 아이의 주변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체온이 지속되면 당연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나면 아이가 이제 호전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소량의 사료를 불리던 아니면 건사료로 그대로 급여를 하던 강아지한테 줘보는 겁니다. 웬만하면 5분 이내로 정상화가 됩니다. 이렇게 호전이 됐을 때는 소량의 사료를 급여시키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온 음료를 급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혈당은 혈당이 떨어진 이후 시간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호전이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아까처럼 쇼크가 올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발견이 중요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아이가 쇼크도 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으면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입으로 급여를 하던 피하 주사로 주입을 했을 때도 반응이 없고 호전되지 않는다든지, 호전이 되었다가 금방 다시 또 저혈당 증세가 보인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강아지가 저혈당이 오는 이유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식사 간격을 3, 4시간 정도 일정한 시간에 급여를 하고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아이의 체중, 개월수, 사이즈에 따라서 산책이나 운동량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사이즈가 많이 작거나 티컷 강아지 이런 아이들은 항상 밥을 얼마나 먹는지 좀 잘 체크해 주시고 공복 시간이 최대한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아지와 장거리 여행을 간다든지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아이가 혈당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이제 혈당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이온 음료라든지 당분이라든지
이제 간식 같은 거를 항상 챙겨서 다니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파우더라든지 겔 형태로 된 뭐 뉴트리칼이라든지 이런 영양제들을 집에 구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저혈당 증상과 이제 저혈당이 왔을 때 응급처치방법은 새끼 강아지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물론 소형견을 기르시는 보호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저혈당 쇼크,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서울 수도 있고 좀 의학적인 용어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 이제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또 쉽습니다.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강아지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당연히 혈당을 정상 수치로 올려주는 게 맞고, 이 혈당 수치를 올리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시도를 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동물병원에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도 급하게 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면서도 쉽게 좀 설명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펫마스터 류한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